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초연결 시대로 한 발 더 다가선 우리나라. 여기에 언택트 문화까지 확산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인데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미래의 방송통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5G 시대를 맞아서 방송통신, 미디어업계도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통신 미디어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방송통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가 거창해요. 방송통신의 미래. 예, 상당히 지금, 무겁습니다. 네, 이런 이유가 방송통신 전문가이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 5G와 초연결 사회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잠깐. 아무래도 이제 2020년부터 네. 2030년까지가 이제 디지털 사회로 해서 완전히 대격변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흔히 네. 4차 산업혁명.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음. 경제 산업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정리한 게 바로 이번에 출판한 그 책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5G가 바꿀 방송통신의 미래입니다. 이 평소에 5초 사회가 도래한다 네, 네. 이런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예, 예. 그 5초 사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말씀하시나요? 예, 제가 책에서 이제 5가지 초 현상을 네. 그 5G 초연결사의 특징으로 이제 꼽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5G 네트워크라는 게 아주 이제 촘촘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모든 사람과 사물을 다 연결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이러한 어떤 초연결의 네트워크에 바로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능 정보와 사회, 네, 네, 초지능 사회. 그렇죠. 지능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게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O2O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날로그와 그다음에 디지털의 디지털의 결합이 결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우리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모든 분야들이 초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송이나 이 영상 쪽에 보면은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실보다 더 실감성 있는 현실감을 제공하는 초현실의 세계. 초현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초로 5G 초연결사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5초 사회가 된다고 하면 네. 데이터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활동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5G 초연결 이제 사회가 진입을 하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과 사람을 이제 사물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입니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생성, 축적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 가공해서 전혀 새로운 가치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제 5G 초연결 사회였는데 구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국내로 보면 네이버 같은 이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네.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인터넷 기업이면서 바로 데이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 하는 어떤 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데이터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네. 5초 사회 현상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방송통신 업계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방송통신 업계. 뭐 이제 뒤에도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전에도 네.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본격화 됐습니다. 전통적인 방송사들은 아직 이 수준까지는 지금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방송사들이 더 중심이 돼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져야지 이제 생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사들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되는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국내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 산업의 현 주소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눈에 선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를 좀 진단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해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산업 분야와 방송 산업을 분리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통신 부분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초연결사의 진입을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했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CT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내 이제 방송 시장은 특히 전통 방송 사업자들이죠. 지상파라든가 또 종편 방송 사업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규제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 발전하기보다는 정체 내지는 쇠퇴하고 있다. 이게 좀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마 이 두 분께서도 요즘 그 넷플릭스 같은 OTT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네. 이 글로벌 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만 해도 18조 원을 콘텐츠에 투자를 했습니다. 와.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콘텐츠 기업들이 지금 국내 시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가 나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 이 방송 산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방송통신업계가 그래도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선전하기 위해서 네. 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영역에서는 보다 빠른 디지털 전환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류 시장이라는 그렇죠.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협력해서 이러한 시장으로 진출해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방송 네. 통신의 트렌드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글로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2018년 기준 전체 시장 규모가 약 2,500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만 놓고 본다면 한 1,050조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 OTT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2013년 정도에 15조 정도 시장이 지난해 지금 55조로 3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국내로 보면은 웨이브 같은 이런 앞으로 OTT 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을 저는 주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다만 앞으로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본다면은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대될 것이고 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방송과 통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 강국의 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방송통신의 트렌드가 OTT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급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네. 이래서 법이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과거에는 이제 그 통신사 경우를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 그랬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제 가지면서 네. 가입자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 방송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가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OTT 사업자들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힘의 역전이 이제 일어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이 아닌 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인터넷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 이런 통신사들이 이 망 이용 대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임승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했던 것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고쳤습니다. 뭐냐면은 이용자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품질의 안정성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를 바로 이러한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이용할 때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공정 경쟁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네. 3, 4기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과제들은 좀 해결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바로 디지털 포용 정책의 주무부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용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디지털 이용 역량을 증진하는 데 저는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그리고 국내 산업 진흥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연결 사회가 네. 된다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이용자들을 더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이런 쪽으로 정책을 저는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공세가 아주 거세요. 네네. 네,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자본 투자와 공격적인 콘텐츠 개발이 그렇습니다. 시장을 압도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이라는 그 종합 계획을 범부처 7개 부처가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원칙이 뭐냐면 최소 규제와 최대 지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통신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규제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 기조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송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그런 규제 합리화, 완화는 저는 어느 정도 꼭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ICT와 방송 부분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이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한류 시장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시장을 지키고 더 확장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산업이 저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큰 사업자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은 글로벌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도록 자꾸 권장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방송통신 역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국내 방송통신 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또 즐겨 찾는 콘텐츠를 만드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